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오늘 특별하게 진행을 하는 거군요. 저도 트로피 들고 있으니까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시상식 온 것 같고 말이죠. 설명을 듣기 전부터 좀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착한 법들이 많이 발휘되고 통과되면 좋겠네요. 피디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니, 변호사님이 멋지게 차려입고 오라고 하셨는데 왜 아직 안 오시지?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 발간을 기념하며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시간. 네, 이건 아니 변호사님 시상식 오셨어요? 오늘 잉크도 안 마른 법률 특별편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특별한 오프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왜 시상식 컨셉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번 특별편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오늘은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법률안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오늘 특별하게 진행을 하는 거군요. 기대가 됩니다. 저도 트로피 들고 있으니까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시상식 온 것 같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배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재민 변호사입니다. 네, 잉크도 안 마른 법률 오늘의 주제는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 법률안인데요. 먼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란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대학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국회의원이 추천한 161건을 심사하고 이번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24개 우수 법안의 대표 발의 국회의원에게 상을 수여했는데요. 바로 오늘 그 우수 법률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잉크도 안 마른 법률 하면서 다 하나같이 꼭 필요한 법률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선정된 우수 법률안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정된 우수 법률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잉크도 안 마른 법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 법률안, 그렇다면 어떤 법안들이 선정됐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정치, 행정,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등 3가지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할 24개 법안이 선정되었습니다. 혜주 씨는 이 3가지 분야 중 어느 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가요? 저는 그 중에서 사회문화 쪽이 궁금한데요. 네, 사회, 문화 관련된 우수 법률안은 총 12개 법률안이 선정되었는데요.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그리고 간호법안과 디지털 포용 법안까지 다양합니다. 요즘 세상이 더 편리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디지털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디지털이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역량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는데요. 그 법안이 바로 디지털 포용 법안입니다. 요즘 가게마다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갈수록 AI나 디지털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격차가 심화되어서 사회적 불평등, 또 경제적 불평등의 새로운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법안이 발의된 거죠.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역량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디지털 포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였고 아울러 지역 기반의 디지털 역량센터 지정, 수준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한 표준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 교육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는 2026년부터 장애인과 고령층은 물론 모든 국민이 디지털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또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네요.
참, 혜지 씨. 네. 챗 GPT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자주 물어보고요. 최근에는 사진을 만화처럼 만들어주는 게 유행이기도 했잖아요. 저도 만들어봤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맞습니다. 한동안 챗 GPT를 이용해서 프로필 사진을 일본 유명 만화처럼 바꾸는 노래가 유행했죠. 하지만 이런 유행은 논란도 낳았습니다. 이미지 변환을 위해서 챗 GPT에 올린 사진이 자기도 모르게 AI 학습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챗 GPT는 기본 설정상 내가 쓴 말이나 지문, 심지어는 고민이나 농담까지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설정에 들어가서 데이터 제어에서 모든 사용자 대상 모델 개선을 끄고 사용해라, 이런 조언도 있더라고요. 개개인이 일일이 조심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재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발의된 법률안 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이번 의정 대상 우수 법률안에 선정되었습니다. 일명 AI 산업법 맞죠? 네. AI 산업을 진흥하면서 동시에 위험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 같아서 설명을 듣기 전부터 좀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먼저 이 법안은 AI 기술과 산업을 잘 키우면서도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쓰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핵심 개념부터 정리하면 AI 시스템, 고영향 AI, 영향받는 사람 등 누구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정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고영향 인공지능, 그러니까 의료, 채용, 교통처럼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AI는 따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즉 영향받는 자라는 개념도 명시했고요. 그래서 그 고영향 AI를 쓰는 쪽에서는 사전 고지나 결과물 표시, 그리고 위험 관리를 위한 절차도 의무화됩니다. 쉽게 말해 이 AI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사용자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AI가 무조건 위험하다라는 게 아니라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제공자는 AI 사용을 사전에 사용자에게 알려라, 이런 뜻인 거죠? 정확합니다. 또한 AI가 위험하거나 차별을 일으키지 않도록 윤리 원칙과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더불어 창업, 규제 특례, 테스트 베드 등 기업이 자유롭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AI 개발과 활용에 대한 기본 철학을 정립하고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 추진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는데요. 정부가 어떤 조직과 계획으로 AI 정책을 추진할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진흥과 함께 윤리, 안정성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이네요. 맞습니다. AI를 통해서 국가 경제도 발전시키고 동시에 국민의 권익도 지키려는 거죠. 앞으로 AI가 우리 일상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올 텐데 법이 그런 사회를 준비하는 제도적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밖에도 사회문화 관련 법률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손쉽게 처방 가능한 마약류의 반복 처방과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 쇼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우수 법률로 선정되었고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간호사의 권리를 세우는 간호법,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사회문화 분야에 담겼습니다. 기존의 처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시스템 기반의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법률안들이라는 점에서 참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정치 행정 분야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까요? 2023년 서현역, 신림역 등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과 밀집 장소에서의 칼부림 예고 등 각종 커뮤니티의 이른바 살인 예고 글이 장난처럼 확산되며 사회적 불안이 높아졌던 시기 기억나시죠? 시민들은 외출하는 게 공포였고 당시 치안력 또한 낭비되던 시기였죠. 이전까지 형법에서는 특정인 대상 협박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고 불특정 다수 위협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는데요.
공중협박 범죄 행위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해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23년 8월 최초로 발의하였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시기에 꼭 필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속되는 국민적 우려에 따라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조사처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된 개정안을 재발의하였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25년 2월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고 구하라 씨 사건과 같은 일들을 막기 위한 법률안도 선정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양육에 무관심했던 부모가 사망 후 상속을 주장하는 사례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을 다하지 않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되어서는 안 될 범죄를 자행한 상속인들에 대한 부당한 상속 제도가 내실 있게 개선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선정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아무리 빚이 많은 채무자라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만큼은 채권자의 강제집행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외압 없는 수사로 군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산업 분야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서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우수 법률안이 많이 선정이 되었다고요? 그중 하나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안입니다. 지난 2023년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 회수를 요구하면서 제도 보완을 촉구해 왔고 이에 이 법률안을 제안했던 의원은 수차례 피해 단체와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관계부처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주변에도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피해자에게 손을 내미는 법률안들이 계속해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기는 진화하고 피해자들은 계속 발생하는지 이렇게 착한 법들이 많이 발의되고 통과되면 좋겠네요. 경제산업 분야에는 이처럼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률안 외에도 우리의 자연자산을 지킬 수 있는 법률안도 선정되었죠. 바로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최근 섬 지역의 관광 수요와 또 해양 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섬 지역 해안과 해역에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해양 폐기물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특히 보호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절대 보전 무인도서, 출입은 가능하지만 야영이나 조리 등의 행위는 금지하고 생태 가치가 높은 준보전 무인도서 중 국공유지의 20%에 해당하는 100여 개의 무인도서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해양 쓰레기 처리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력이나 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해 쓰레기의 정기적인 수거와 반출, 또 실태 파악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기존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법은 국가가 해양 폐기물의 감시, 수거, 정화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섬 지역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조항은 없어서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으로 누가 감시, 수거, 정화를 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정되고 지원받는지 그 재정 지원 절차와 기준이 명확해지겠네요.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섬 지역에서 해양 폐기물과 해양 오염 퇴적물의 방지 및 정화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죠. 민간단체가 섬 지역에서 해양 환경 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서 섬 고유의 자연 생태계와 관광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입법의 핵심 목적입니다. 네, 이 우수 법률안에 대한 심사평에 섬은 외롭지 않다. 이 약속을 입법으로 만든 사례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섬을 외롭지 않게 하는 법이라고 하니까 감성적이면서도 또 든든합니다. 이 법은 국가와 민간이 함께 해양 쓰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서 그동안 방치됐던 무인도와 섬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과 예산의 한계를 공동체 협력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도 다방면으로 국민을 지키는 슈퍼맨 같은 이런 법률안들이 제22대 국회에서 많이 발의되고 또 통과된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의정 대상에서는 장애인과 위기 청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산림 재난, 위해 환경,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전력, 의료, 교육, 사법 체계 개선, 그리고 산업기술의 보호와 인공지능 산업 진흥 등과 관련된 총 24개의 우수 법률안이 선정되었는데요. 국회 사무처 법제실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이 일하는 국회 실현과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익마법에서 다루었던 법안들도 우수 법률안으로 많이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친근하기도 하고요. 보람찬 마음도 듭니다.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 법률안 내용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내용을 모아둔 자료도 발간되어 있으니 국회 사무처 누리집으로 접속하셔서 의정활동 지원, 법률안 입안 심사, 법제 현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상식 느낌으로 시작해서 의정대상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법률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혜지 씨는 무엇을 느꼈나요? 저는 국민을 지키는 국회가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법률안이 우리를 지켜줄지 기대됩니다. 이 든든한 마음을 안고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법안을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